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자 기업들이 다시 미래 성장 동력인 채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채용 축소가 불가피했던 그룹사들도 사업 재개를 앞두고 규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이 거친 가운데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설명회를 열면서 SNS를 통해 생중계하는 등 채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조직이 변하고 있고 여성 지원자라고 해서 불리하진 않으세요. 그 일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하기를 맞았던 채용 시장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이 올해 중반부터 가동되고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처음으로 주도한 대규모 조직 개편 이후 첫 채용이란 점에서 규모 확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채용 축소가 불가피했던 대기업 그룹사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자 예년 수준에서 동결 또는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불황과 구조조정이 겹친 조선 등 일부 업종은 채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삼성이 이번 그룹 공채를 마지막으로 계열사별 공채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채용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2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7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구조조정 실직자들과 졸업철 청년층 구직이 늘면서 2월만 보면 역대 최대였습니다. 실업률도 5.0%로 2010년 1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8천 명 줄어서 8개월 내리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2.3%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료 관광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국내 의료 관광객 1위여서 그 파장이 상당한데요. 이런 상황에 진료 과목은 물론이고 의료 관광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의료관광 기념행사가 한창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와 같은 해 1월 성형수술을 한 중국인들로 가득한 대구의 한 병원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사가 중단된 복합의료관광단지인 제주 헬스케어타운입니다. 국내 시공업체가 중국 사업자 측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게 중단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인들이 주 고객인 성형외과 쪽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초청받아서 수술하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지금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취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9만 7천 명으로 이 중 33%인 9만 9천여 명이 중국인이었으며 성형외과를 찾은 환자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진출길이 막힐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의료진은 임시 면허를 받아 중국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는데 면허 발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뒤늦게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규 의료 수요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발효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양국의 교역이 늘면서 서로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자동차 업종이 최대 수혜를 받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미 FTA는 협상 시작 5년 9개월 만인
지난 2012년 3월 15일 0시 발효했습니다. 반대가 심해 여당 단독으로 비준되는 등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 성적표를 열어보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 줄어드는 등 불황이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최대 수혜 품목이었습니다. 대미 승용차 수출은 5년간 연평균 12.4%, 수입은 37.1%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수입에서는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농수축산물 등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도입 시 반발이 심했던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수입이 47% 늘어나 곧 호주산을 제치고 수입 1위를 탈환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증가했습니다. 상대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FTA가 지난 5년간 양국의 호혜적 성과 달성에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상품 무역은 우리가, 서비스 무역은 미국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국 간 교역은 더욱 균형된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미국의 식량 식민지로 만들 것이라는 일부 비난을 받기도 했던 한미 FTA가 5년째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돛을 올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론이 부상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효된 지 5년을 맞은 한미 FTA가 미국의 보호주의 파고를 만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로 인해 나쁜 무역 협정으로 몰리면서 재협상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재앙이란 표현을 쓰며 지난 5년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대폭 늘어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자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 인상을 핵심 의제로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한미 상대 상품 무역 적자가 440억 달러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하는 등 미국 내부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미 투자를 늘리고 경상수지 대미 흑자 폭을 줄이는 쪽으로 미국 측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과 별개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측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현지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 기지를 옮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LG전자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우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 계약을 맺었고 삼성과 현대차도 현지 공장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습니다. 이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년도 성장률도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8%로 예상됐습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이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적자인 가구가 200만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채가 있는 5가구 중 1가구는 이 같은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 정부 추산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있는 5가구 중 1가구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한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가구는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원리금을 갚고 최저생계비를 쓰고 나면 적자가 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같은 재정 위기를 겪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해 어느새 전체 부채 가구의 19.9%인 2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기관이 추산한 12.5%보다 7%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자칫 부실채권으로 전락할지 모를 이들 한계 가구의 대출 비중이 은행별로 전체의 25%에서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한 상태로 지적됐습니다. 그만큼 집을 사려고 무리해서 빚을 내는 가구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 금리 상승을 가져와 한계 가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344조 3천억 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계 가구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이 몰릴 때에도 시간의 근무를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해달라고 노사 대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連과 최대 노조단체인 랭고 대표들과 만나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시간의 근무 시간 제한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간의 근무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정하되 일감이 몰리는 등 바쁜 기간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복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 누구나 알지만 잘 안 믿는 말이기는 한데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처음 지수로 내봤더니 그 개선 정도가 소득 증가의 3분의 1도 안 된 겁니다. 가족관계, 노동, 여가 같은 요소가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치화한 지수가 처음 집계돼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을 본떠 정부가 2009년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인데 결론은 소득 증가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는 채 12%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GDP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증가율로만 봤을 때 GDP 증가율의 약 3분의 1 수준. 삶의 질 개선에 발목을 잡은 요인은 수치화가 힘든 비경제 요인과 주관적 판단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부문 지수는 한 번도 기준점인 2006년에 100을 넘지 못했습니다. 독거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자살률이 치솟은 탓이 컸습니다. 여전히 주 40시간을 넘는 노동과 아쿠아일로인 고용 사정도 삶의 질을 갉아먹었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사실 야근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불필요한 회식 같은 것들에 참석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좀 가족들과의 시간도 예전만큼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잉 노동 탓에 재작년 하루 여가 생활 시간은 44분, 10년 전보다 오히려 2분가량 줄었습니다. 지수 구성 80개 항목 중 24개는 주관적 지표라 객관성 여부는 아직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만큼 비경제적 사회 발전이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8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경영 컨설팅 업체 머서가 발표한 도시별 삶의 질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빈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츄리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독일 뮌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73위에서 76위로 3계단 하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직원들에게 가족, 친구, 학교 선후배 등 지인을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슈퍼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곧 세계 최대 공장의 완공까지 앞두고 있어서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인데요. 정작 필요한 인력은 모자라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인력 수급의 불균형,
영어로는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미스매치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 부조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스매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일자리가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죠. 또 전공별로도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구직자와 직장인 2,097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취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구직자의 71.7%가 전공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는 직장인은 과반수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공별로는 경상 계열이 51.9%, 이공 계열이 50.9%였고요. 인문 계열은 33.2%만이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문계열은 전공을 살리는 졸업생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론도 있고요. 문송합니다 같이 인문계 취업난을 일컫는 신조어들이 유행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18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장기 실업자 중에 청년층의 비중이 44%로 역대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를 이끄는 모양새인데요. 장기 실업자 증가 원인이 경기 침체, 구조 조정 때문이 아니라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 경기의 영향보다 미스매치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해석을 한 걸까요? 네, 고용정보원이 기업들의 인력 미충원 사유를 조사했는데요. 구직자들의 기대와 사업체가 제시하는 임금, 근로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 25.3%로 가장 많았고요. 이 사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 그 다음으로 16.6%였습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주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필요한 인재가 없었다는 거네요.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너무 적은 거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했는데요. 2014년에서 2024년까지 10년을 분석한 결과 인문 사회계열 전공 인력은 32만 8천 명이 초과 공급되는 반면 공학계열 전공 인력은 21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을 학력 과잉 형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2014년부터 10년 동안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 474만 7천 명 가운데 79만여 명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대졸자가 줄어들 걸 감안하더라도 79만 명 정도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좀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요. 취업이 힘든 문과를 줄이고 사람이 모자란 이공계를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단순히 이공계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이공계 대학생 자퇴생 수는 약 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의약학계로 편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공계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40, 50대가 되면서 퇴직 압박을 받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생애소득을 따져보면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퇴직하는 것보다 구급 공무원이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는 청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의 탓이 크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몇 해 전 국내 최대 통신업체가 연구자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봇대를 타게 해서 큰 비난을 받았죠. 이런 현실이 알려질 때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심화됐고 지금도 여전히 상위 1%의 성적 우수자들은 의과대학으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어쩌면 우리 기업들이 인재들을 함부로 대했던 게 지금의 미스매치 현상을 만든 주범은 아닌지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